어서 와. 일가정 양립제도는 처음이지? 임신 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는? 은희 씨는 서울의 한 회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로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던 임신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일과 출산, 육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현실적인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는 언제 이야기해야 하지? 임신하면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던 것 같은데. 퇴근 후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 이후의 육아까지 생각하며 앞으로 회사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은희 씨는 휴대폰을 꺼내 직접 검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검색창에 출산 휴가 준비를 입력하자 다양한 제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출산 휴가랑 육아 휴직은 들어본 것 같은데 다른 제도도 있는 거야? 그러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뭐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지금 쓸 수 있는 건가?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은 알았지만 막상 검색해보니 다양한 제도 속에서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정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는 어떤 일로 오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최근에 임신을 해서 출산하고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긴 했는데요. 제도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죠. 임신, 출산, 육아기에 쓸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고 처음이다 보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기에 각각 어떤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1. 임신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먼저 임신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부터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임신한 근로자는 임신 초기와 후기에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을 일하던 근로자라면 6시간만 일해도 됩니다. 이때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등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해도 임금은 8시간 일할 때와 동일합니다. 사용 시기는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와 임신 32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사용했다고 해서 임신 후기에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에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 전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사용 시작일, 종료 예정일, 그리고 단축 방법을 적어 사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진을 받으러 가는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을 받으러 갈 때는 병원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 진료 시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진 횟수는 임신 주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는 일이 바쁘더라도 시간 외 근로를 하면 안 됩니다. 시간 외 근로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휴일이나 야간에 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야간, 휴일 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대 이동하시는 게 많이 힘드실 수 있겠네요. 임신 중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정 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대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모두 늦추거나 앞당기는 방식 등으로 근무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제도이고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는 근로시간은 동일한 상태에서
근무 시간대만 바꾸는 제도입니다. 2.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출산 전과 후에 사용할 수 있어 출산 전후 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몇 명 출산하는지에 따라 휴가 기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현재 한 명 임신 중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단태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 한 명을 출산하는 경우에는 총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가 보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휴가의 절반 이상을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90일은 달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휴일이나 공휴일도 모두 휴가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도 있습니다. 우와, 저도요? 네,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총 20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다만 이 20일은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달력상의 일수로 휴가 기간을 산정하는 출산 전후 휴가와 기간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한 번에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3회 분할하여 최대 4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저는 사실 출산휴가보다 그 다음이 더 걱정돼요. 아이가 어릴 때는 제가 직접 돌보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상담에서도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이 바로 육아기 제도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회사를 잠시 쉬는 육아휴직과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부터 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기본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에서 돈은 나오나요?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일을 아예 쉬게 되잖아요. 물론 아이가 어릴 때는 제가 직접 돌보면서 쉬고 싶긴 한데 계속 일을 안 하게 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희는 둘이 벌어도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한 사람이 계속 쉬게 되면 부담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방법도 고민 중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해야 하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은 육아휴직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때도 회사에서는 임금은 안 받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만 받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만 줄어들 뿐 실제로는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사업주로부터 받고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인해 감소한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회사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범위는 모든 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은 단축기간 중에도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니 변경된 근로조건을 정할 때 유의하세요. 고용보험에서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인가요? 급여는 단축 전후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계산식에 단축 전후 근로시간과 월 통상임금을 넣어보면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도가 많고 복잡해서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임신, 출산, 육아기로 나눠서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제도가 많아 보이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주신 내용 잘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꼭 활용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함께 보며 설명드린 안내서와 활용서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임신, 출산, 육아기 시민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탄생육아 몽땅 정보통에서 관련 제도를 확인해 보시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와 상담하세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노동법률, 서울시가 지원하고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가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는 계속 일하고 싶은 직장맘과 함께합니다.